예, 자바를 이용한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소켓 통신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1대1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명하고 한꺼번에 통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멀티캐스팅을 쓴다던가 브로드캐스팅을 쓴다던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해서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이제 고급 기술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직 이제 그 2학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네트워킹 관련된 것들을 아직 학습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켓 통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 우리가 패킷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택배 통해서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배송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택배를 배송할 때 가장 필요로 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수신자의 집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 받는 사람의 이름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택배 상자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 주소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내면, 택배회사는 그 집 주소를 근거로 해서 뭐 집화장을 통하고 뭐 자기네 회사들을 통하고 뭐 이래서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이 택배 상자를 그 집까지, 집 주소가 가리키는 집까지 배송을 하게 되고, 그 집 안에 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수신인인가를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그 수신인한테 이 택배 상자를 전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킹에서도 아주 유사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시스템,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의 이 시스템의 네트워크 주소를 명시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우리가 흔히 IP 주소라고 이야기하는 주소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 IP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네트워크 회사들에 있는 라우터들이 그 주소를 보고서 가장 적합한 경로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제 이 시스템까지 딱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이 컴퓨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트워킹을 사용할 때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카카오톡도 있을 수 있고, 뭐 웹 브라우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이 메시지를 이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어플리케이션한테 전달할 거냐라는 또 정보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포트 넘버, 뒤에서 살짝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포트 넘버라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주소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 또는 맥 어드레스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IP 어드레스와 이 이름에 해당하는 포트 넘버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패킷을 전송하고 또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네트워크는 계층을 구성해서 네트워크 계층을 이용을 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니까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이 계층, 그러니까 이 누적된 계층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OSI 7 레이어도 있고, 뭐 TCP/IP 레이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긴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응용 계층.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계층이고요. 이 계층에서 메시지를 만들면 그것이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IP 계층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IP 계층에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선을 통해서 무선이나 유선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는 물리 링크 계층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들이 규칙에 따라서 전송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요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소켓 프로그래밍은 응용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도 사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요 응용 계층에서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안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그다음에 IP 계층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트랜스포트 계층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호스트,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기와 이 기기죠. 예. 서로 다른 호스트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은, 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해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사이에 논리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카카오톡과 여기에 있는 카카오톡 사이에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요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는 호스트들 사이에서의 논리적인 통신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호스트들이라는 거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라우터들도 다 호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얘예요, 얘. 자, 얘하고 얘를 이제 호스트로 보고서, 얘하고 얘 사이에 논리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지금 논리적인 통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적인 통신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통신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거는 이 최하위에 있는 이 계층이에요. 이 계층에서는 얘하고 얘의 통신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붙어 있는,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져 있는 얘 사이의 통신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애가 이 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이 카카오톡이 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얘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통신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통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하고 얘 사이에 통신을 하고 싶은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통신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통신선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 통신선로를 우리가 논리적인 통신선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거는 직접적으로 1대1로 선으로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물리적인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통신은 그런 물리적인 통신을 이용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나한테 오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인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각각의 계층마다 사용하는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TCP IP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하는 소켓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주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이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맥 주소는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포트 번호와 IP 주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IP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여기 트랜스포트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몇 개 있어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TCP, UDP 뭐 이런 아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해서 여기 컨트롤이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이 잘 되고 뭐 오류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포트 번호가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IP는 패켓 교환 네트워크에서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하고 기기 사이에, 원거리에 있는 기기하고 기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신 규약.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규칙을 잘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춰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자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할 때도 뭐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잘 듣고 해야지 뭐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뭐 서로 막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무전기 같은, 모토로라 무전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 뭐 이야기 다 했으면 오버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해주면 저쪽에서 이야기가 끝났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규칙,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 그 시스템 간에 정상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이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죄송해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요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프로토콜 규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IP 주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P 주소는 이 네트워크 상에서 유일하게 존재를 해야지 돼요. 자, 왜 그러면 네트워크에 이렇게 노드들이, 우리 흔히 하는 라우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스템에서 패킷을 하나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주소를 가지고서 이제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과 여기에 붙어 있는 시스템의 IP 어드레스가 같아요. 그럼 얘가 그거를 보고서 얘의 IP하고 얘의 IP가 같으면 둘 중에 어디로 보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패스는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돼줘야만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낼지가 결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개 중복되는 IP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컴퓨터 주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점으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2, 뭐 156, 11, 1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사설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안 과목이나 네트워크 과목에서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에서 그 무선 AP 같은 거 설치해서 접속을 하면 IP 어드레스가 192.168 뭐 이렇게 붙죠. 뭐 192.168 뭐 10.1 뭐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에서도 이 주소를 쓰고 있고 옆집에서도 그 주소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주소를. 그러면 이거 네트워크상에서 유일하게 식별되는 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유일하게 식별된다는 주소는 이게 사설 IP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인 IP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이 내 집안에서, 이렇게 사설 IP 주소 망이 있고 이 집안에서만 통용되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들끼리만 통용되는 거고요. 여기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 IP 주소가 이 공인 IP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 기기에서, 여러분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 무선 AP나 이런 데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유일하게 식별된 주소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숫자로 기억된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URL 같은 문자열로 된 것들도 이용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는 뒷부분에 자료는 있는데 오늘은 소켓 통신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URL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4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IP 주소 고갈 문제가 심각해요.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IP 주소를 좀 더 길게 만드는 128비트짜리를 사용하는 IP 버전 6도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당분간은 요 IP 버전 4, 요 4자리짜리 IP 버전 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스템마다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시스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ipconfig 라는 명령을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192.168 봐선 이거 사설 IP죠. 공인 IP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도 이거 쓸 수 있고 다른 집에서도 이거 쓰기도 해요.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런 사설 IP 주소가 중간에 공인 IP로 바뀌는 유일한 IP로 바뀌는 그런 절차가 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은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트 번호예요. 통신하는 프로그램 간의 가상 연결단인 생성해 주는 것이 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이 이 안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고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얘하고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로 여기서 네트워크를 툭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IP 어드레스로.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메시지를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게 이 포트 번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통신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정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포트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트 번호는 0부터 6535까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사이에 있는 하나를 써서 어플리케이션한테 할당을 해야 돼요. 누가 할당하냐면 프로그래머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웰노운 포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RFC 1700 문서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포트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트 번호를 알아야지 통신을 서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1023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웰노운 포트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0부터 1023 사이에 있는 포트 번호를 빼고 1024부터 6553번 사이에서 자유롭게 생성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안에서 나도 예를 들면은 얘도 1024번 쓰고 얘도 1024번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게 일로 전달될지 구분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유일해야지 돼요. 이 안에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유일하게 결정이 돼야지 되고, 대신 여기서 1024를 쓰는 것과 여기서 1024를 쓰는 거는 별개예요. 얘하고 얘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같은 포트 번호를 쓸 수 있어요. 시스템이 다르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통신한다. 근데 얘는 2001번 포트로 정의해서 사용할 거고 얘는 4001번 포트로 정의해서 사용할 거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얘가 이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얘의 IP 주소, 컴퓨터 2의 IP 주소와 응용 프로그램 1번의 포트 번호를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겠죠. 뭐 FTP 같은 경우는 21번 포트를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1번 포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그 소켓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 계층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해요. 그래서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TCP나 IP 단을 굳이 안 알아도, 고려하지 않아도, 예, 그 하위 계층을 고려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간략한 데모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프로그램에서 소켓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수행되는 두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 링크의 한쪽 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이렇게 이런 이 양쪽이 다 이렇게 각각의 소켓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자, 소켓은 특정 포트 번호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소켓을 따로따로 생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통신할 때 소켓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소켓은 크게 서버 소켓이랑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통신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서버 단에서는 서버 소켓 이라는 함수를 가지고서 서버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포트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서버 단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번호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서버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리스너가 억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얘가 이 함수를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의 IP 어드레스하고 이 포트 번호, 여기 서버의 IP 어드레스와 서버의 이 포트 번호를 가지고 소켓 접속을, 네트워크 접속이 들어올 때까지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접속이 들어오면 얘하고 이쪽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서버 소켓이라고 하지만 이 클라이언트가 얘하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이 소켓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 소켓하고 연결이 돼서 이 소켓하고 주로 이제 여기 있는 getInputStream, getOutputStream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getInputStream을 호출을, 이 소켓에 getInputStream을 호출을 하면 얘가 보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socket.get outputstream 해서 하면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소켓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켓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는 것만 하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출력이 일어나고 통신이 끝났어요. 그러면 소켓 클로즈를 해서 이 소켓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이렇게 닫아주면 얘가 이쪽으로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뭐 보내도 받을 수도 없고요. 이 소켓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요 절차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소켓 클래스 라는 것은 소켓을 생성해서 지정된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에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IP 주소, 상대방 포트 번호하고 연결시켜주는 애가 이 소켓 생성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 보면 얘죠. 얘. 이렇게 해서 서버 IP, 서버 포트 번호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소켓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연결 라인이 하나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요 메소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소켓 뭐 닫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알고 있죠. 뭐 여기 보면 주소, 연결된 주소 반환하는 거 뭐 이런 거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getInputStream, 소켓에 대한 입력 스트림을 반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켓으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 오늘 때 사용하는 애다라고 볼 수 있고요. getOutputStream은 소켓에 대한 출력 스트림을 반환할 때 사용하는,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할 때 이게 뭐 소켓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서버가 열려있지 않은데 그냥 서버하고 커넥션을 바로 연결하려고 시도하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켓이 서버에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소켓이 열려 있는지 뭐 닫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런 메소드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켓을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럼 얘가 지금 서버의 주소, 서버의 포트 넘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소켓을 연결하면 이제 요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소켓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 우리는 이제 이 소켓 객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어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그러니까 뭐 출력하거나 입력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자바에서는 다 이제 스트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의 get input stream, 읽어드리는 애죠. 클라이언트 소켓의 get output stream, 얘는 써주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버퍼 리더, 버퍼 라이터로 인아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기 위해서는 요 아웃에다가 write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얘가 이제 이 버퍼에 쓰게 되고, 그게 이 소켓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읽을 때는 여기가 지금 버퍼 리더를 인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in.read 하거나 in.readline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한 문장씩 읽어올 테고 얘는 라인으로 읽어 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오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켓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하면 소켓을 클로즈 시켜주면 통신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서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소켓을 하나 이렇게 생성자로 만들게 되죠. 어차피 서버는 IP가 결정되어져 있는 애고, 얘는 상대방이 나한테 접속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 번호만 하나 이제 명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ccept라는 객체를 통해 가지고 저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트워크 통신 접속이 들어오면 그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하나 생성해서 새 소켓을 반환해주는 아이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잘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끝나면 소켓 이제 클로즈 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결 순서는 이렇습니다. 서버에서 서버 소켓으로 들어오는 요청을 기다려요. 뭘로 기다려요? 억세트로 기다리죠. 그래서 억세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리스너가 계속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접속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렇게 요 포트 번호죠. 요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서버가 연결 요청을 수락하고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서버의 소켓이에요. 서버의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성된, 이렇게 해서 지금 억세트에서 생성이 됐으면 데이터를 읽어오고 쓰기 위해서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그래서 여기 in-out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in read, out.write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요. 이렇게 write를 한 다음에 여기 output 프레시 하면, 이렇게 프레시하면 스트림 속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전송하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길면은 조금씩 남겨두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를 다 버퍼에 있는 거를 다 보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용해서 1대1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